우리가 예상한 것이 틀어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여행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여행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에 유럽에 갈 생각인데 약 한 달 동안의 여행 기간 동안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고 그 여행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좋은 책을 찾다가 이 책을 찾고 또 제 여행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 삶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총 3가지의 개념을 뽑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또 책의 본문을 읽어보고 우리 삶에서 어떤 지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구의 플롯. 여행에서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시나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지점은 이 추구의 플롯을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추구의 플롯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널드 토비아스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에서 추구의 플롯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플롯이라고 소개한다. 주인공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들로 탐색의 대상은 대체로 주인공의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추구의 플롯으로 구축된 이야기들에서는 대부분의 2가지 층위의 목표가 있다. 주인공이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것, 즉 외면적 목표와 주인공 자신도 잘 모르는 채 추구하는 것, 내면적 목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추구의 플롯에 따라 잘 쓰인 이야기는 주인공이 외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간절히 원하던 것을 달성하도록 하고 그런 이야기가 관객에게도 깊은 만족감을 준다. 추구의 플롯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주인공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여행기가 추구의 플롯으로 쓰일 수 있고 쓰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추구의 플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을 이야기의 형태로 보여준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여행을 가서 멋진 성당의 모습을 보고 그 감동을 느끼고 글로 적어올 거야 라고 한다던가 어떤 사람은 난 여행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맥주들을 다 맛보고 올 거야 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세운 그 목표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추구의 플롯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은 것은 단지 표면적인 목적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의 정말 좋은 위스키들과 각지의 맛있는 위스키들을 마시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 가서 많은 위스키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행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위스키들은 이미 한국에서 다 자기가 마셔본 위스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목표가 좌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세웠던 외면적 목표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맛있는 위스키를 먹으러 간다라는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던 내면적 목표에서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이고 그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그것이 맛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위스키의 맛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스토리와 역사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봤을 때의 감동 이런 것들의 목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점은 삶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멋진 목표들을 세웁니다. 어떤 멋진 대학에 갈 거야. 어떤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할 거야. 어떤 집을 살 거야, 무슨 물건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세워놓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막상 얻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 외면적인 목표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구의 플롯이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예상을 빗나갔을 때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이것을 내가 원했던 것이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는 무엇이었지? 나는 정말 나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두 번째, 환대받는 존재.
책에서는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는 낯선 존재이며 그러므로 더 자주 명백하게 분류되고 기호화된다. 국적, 성별, 피부색, 나이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이 정체성을 대체한다. 즉, 특별한 존재, 썸바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행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일 뿐이다. 여행지에서 우리가 겪는 불안도 그와 비슷하다. 어느 집에서 두 자매가 재밌는 장난을 벌였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언니가 먼저 식사했다. 평소와는 달리 엄마에게 극 존칭을 쓰며 말을 높인 것이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해 웃어넘긴 엄마도 큰딸이 밥을 먹는 내내 계속해서 말을 높이고 예의를 차리자 큰딸이 머리가 어디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둘째 딸이 나와서 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엄마는 자기가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두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만해! 이렇게 말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행지에서 우리가 겪는 불안도 그와 비슷하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주고 인사해주고 말을 건네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중 몇몇만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린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고 적절한 장소도 주어져야 한다. 조선시대 백정과 20세기 초 나치 치하의 유대인, 1960년대 이전 미국 남부 흑인들은 환대는커녕 공적 장소에서 배제당하거나 추방당했다. 오직 표지, 다윗의 별이나 유니폼으로 개별성이 지워진 이들만 허용되었다. 여행이라는 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던가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호명되는 이름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여행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가도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작가의 예시도 나오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권위를 가지고 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공간에 가서도 그러한 대우와 또는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거기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에서의 속성들, 내 본토에서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인간과 인간을 대하면서 환대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또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서 엄청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지만 내가 여행을 한 그곳에서 현지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내 자신의 과거의 한국에서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할까?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느낄까? 그런 포인트들을 여행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그런 습관이 길러진다면 나는 어떤 주체로서 호명되고 싶은가? 불리워지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볼 수도 있겠네요. 자, 추구의 플룻 그리고 환대에 대해서 책 내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개념어를 뽑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유튜브 채널의 메인 콘텐츠 김영철의 말과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별의 이유.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들어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책에서 나온 두 구절과 창세기의 구절을 읽어봤는데 이 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떠난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 떠난다라는 게 저는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 성립되려면 A로부터 B로 떠나야 됩니다. 집으로부터 여행지로 떠나야 되고 여행지에서 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야 하는 거죠. 이 떠난다라는 행위가 없으면 여행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떠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비일상적인 새로운 공간인 거죠. 또는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느끼거나 뭔가를 다시 인식하는 경험을 가지려면 기존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나는 개념은 제가 익숙함에
소가 소중함을 잃자 라는 김영철의 가치관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여행도 마찬가지로 떠난다는 행위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잖아요.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일들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홈그라운드를 떠났을 때 새로운 장소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시 과거가 생각되는 거죠. 또는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성들을 새롭게 인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경험이든 또는 여행이든 간에 우리가 이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여행의 본질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물 또는 우리가 속해 있던 집단,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 이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편해져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두려운 이유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들이 나를 위협하진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 아닌가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떤 우연이나 위협이나 또는 변수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세계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이상한 세계이지 않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를 떠난다는 행위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끼기 위함인데, 그 새로운 것에서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면 과연 그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줄까? 김영하 작가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가에게 여행을 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순탄하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실패한 여행이다. 왜냐? 작가는 실패해야 쓸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여행지에서의 생활을 볼 때, 우리가 예상한 것이 틀어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내 삶에 에피소드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이 관점, 첫 번째 추구의 플롯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진짜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좌절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여행에 깊이를 더해주고 조금 더 풍성한 여행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플롯의 추구, 환대, 이별의 이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조망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또는 여행에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삶에서 여행자처럼 멋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유익한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